이렇게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로 지목된 대통령을 계속 감싸고 돌고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도 지연되는 가운데 검찰의 1차 소환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 측은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에도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마치 수사기관 탓이라는 듯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부분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. 하지만 이런 이유로 계속 버티기만 고집할 경우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 특수본과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잇따른 소환 통보에 응할지 즉답을 피했습니다.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수사 주체가 나뉘어 제각각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수사기관 간에 어지러울 정도의 경쟁 구도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변호인들끼리 했다며 법원도 헷갈릴 것이고 법 절차 토대 위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돼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수사기관이 나뉘어져 있다는 핑계로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.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과 배치됩니다. 법적,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금껏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. 국회 1차 탄핵소추안 표결 7시간 전 단 2분짜리 담화에서 옅은 미소를 지으며 12.3 내란 사태에 대해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.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헌법재판소는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파면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에 최명성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을 맡았던 최명성 신임 법률비서관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구승입니다.